오일과 플로럴 워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PT부터는 예쁘고 환해진 그런 PPT로 인사를 드릴게요. 캐리어 오일은 에센셜 오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에센셜 오일이 워낙 휘발성도 강하고 농축이 높은 그런 오일이다 보니까 캐리어 오일에 블렌딩을 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쓰기에는 자극의 요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캐리어 오일을 반드시 대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에센셜 오일의 종류하고 캐리어 오일의 종류하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한 파트가 이 파트고 13가지 정도의 캐리어 오일을 아주 간단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이 중요하고 캐리어 오일은 어찌됐든 부원료로 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오일을 배우고 나면 어떤 용도의 어떤 캐리어 오일을 쓰는지 그 기준점이 어느 정도 서실 거예요. 자, 캐리어 오일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100% 식물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은 식물성 오일입니다. 식물성 오일이고요. 또 에센셜 오일이 섞어지는 토대가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을 베이스 오일이라고 칭하고 있는 교재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교재에서는 고정유라고 해서 픽스트 오일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FIXED. 그러니까 이 식물성 오일이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그 휘발 성분을 어느 정도 고정시켜 준다라고 해서 그런 특징을 담아서 고정유, 픽스드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은 식물성 오일이다. 식물성 오일은 베이스 오일이다. 이 정도의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로마 테라피에서 쓰는 식물성 오일은요, 100% 냉압착으로 추출된 그런 오일을 쓰셔야만 식물성 오일의 다양한 영양 성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압착된 순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식품점이나 마트에서 오일을 구매를 하다가 거기에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오일들은 고열로 가해진 식용 오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그런 오일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캐리어 오일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전문 쇼핑몰에 주문을 하셔서 에센셜 오일과 함께 블렌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에센셜 오일을 피부 깊숙이에 전달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고 운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거고요. 캐리어 오일은 식물성 오일은 냉압착된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영양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샵에서는 이 식물성 오일로만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에서 에센셜 오일을 배우고 나면 에센셜 오일의 효능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블렌딩을 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에서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로 스윗 아몬드 오일입니다. 아몬드는 비터 아몬드가 있고 스윗 아몬드가 있는데요. 비터 아몬드는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스윗 아몬드만 사용을 합니다. 이 스윗 아몬드를 널리 사람들이 활용하는 이유는요. 일단 가격이 저렴해요.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피부 타입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아기 피부나 또 가려움증이 잘 생기는 민감한 피부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습진이나 건선 등의 가려움을 완화시켜요. 이 오일 자체에 어떤 영양분도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도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는 이 스윗 아몬드가 유연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마사지할 때 피부가 보들보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사지 오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DIY로 천연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들, 뭐 로션이나 크림을 만드시는 분들도 식물성 오일이 쓰이는데요. 그때에도 스윗 아몬드 오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구씨 오일을 볼게요. 살구씨는 옛날에 한방에서는 행인이라고 해서 기침을 멎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쓰였고요. 이 살구씨 오일은 굉장히 점도가 가벼워요. 가벼워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끈적거리지 않고요. 그래서 마사지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일 중에 하나가 살구씨 오일입니다. 거기에다가 토코페롤,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 피부나 민감성 피부에 굉장히 좋고요. 또 한 가지 살구씨 오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임산부들의 그 임신선을 예방하고자 하기 위해서 살구씨 오일을 구매를 해서 배에다가 꾸준히 바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구씨 오일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도로, 즉 피부 얼굴 마사지 용도, 그리고 임신선 예방 용도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살구씨 오일은 클렌징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만들 때에도 살구씨 오일을 많이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하고 올리브 오일은요, 다른 것은 대부분 씨앗을 냉합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보카도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과육에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이 쉬운 편인 거죠.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은 숲속의 버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지방분도 많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영양가가 높은 그런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습력도 뛰어나고요. 특히나 갈라진 피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 아보카도 오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팔꿈치나 뒤꿈치 이런 쪽이 굉장히 갈라져서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아보카도 오일을 구매를 하셔서 꾸준히 발라주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찌됐든 숲속의 버터라고 알려진 만큼 건조, 건선, 또는 노화 피부, 기저귀 발진 이런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끈적임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너무 번들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도 그렇습니다. 2가지나 3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캐리어 오일도 그래요.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2-3가지의 캐리어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거기에 에센셜 오일을 함께 넣어주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아보카도나 다른 끈적임이 강한 오일들은 단독으로 하게 될 경우 발랐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스윗 아몬드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해바라기유, 호호바유 이런 것들과 함께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리지 오일입니다. 보리지 오일은 그 용어 자체가 참 생소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텐데요. 가격대도 비싸고 또 쉽게 구매를 할 수 없는 오일 중에 하나가 보리지 오일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성 오일 중에서는 감마리놀렌산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감마리놀렌산은 여성의 어떤 갱년기 증세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항염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감마리놀렌산이 식물성 오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라든지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세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세포의 활성화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보리지 오일을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을 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리지 오일은요, 특유의 비릿한 향이 있습니다. 그 향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보리지 오일은 그런 비릿한 향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그런 오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물성 오일은 산패가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지 오일은 구매를 하게 되면 소량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매를 했을 때도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지 오일은 이렇게 세포 활성이나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그런 특성 때문에 탈모 치료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오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모든 오일 중에서 감마리놀렌산 양이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은 보리지 오일이다. 이것처럼은 아니지만 감마리놀렌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오일이 또 있죠.
달맞이꽃 종자유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인데요. 이 달맞이꽃 오일도 감마리놀렌산이 많고 그 성분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키고요. 월경전 증후군, 생리통 완화에 좋은 오일이 달맞이꽃 오일입니다. 달맞이꽃 오일은 캐리어 오일이지 에센셜 오일 아닙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런 달맞이꽃 오일은요, 피부 건조에도 좋고 염증이나 아토피에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보리지 오일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달맞이꽃 오일도 감마리놀렌산이라든지 이런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패가 비교적 빠른 오일이에요.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요. 소량 구매를 해주시고 소량 구매를 한 달맞이꽃 오일은 3주 이내로 다 소비를 하셔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식물성 오일 중에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게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 향이 좀 부패된 쩐내가 난다 이러면 사용하지 마세요. 그 오일은 산패 오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포도씨 오일입니다. 포도씨 오일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오일 중에 하나가 포도씨 오일입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된 그런 오일로 포도씨 오일을 많이 꼽는데요. 영양 성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씨 오일은 클렌징 효과와 보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씨 오일은요, 유분감이 적은 데다가 냄새가 없어요. 특유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오일 향을 갖고 있는 그런 오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포도씨 오일을 구매하시면 좋고요. 또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얼굴을 좀 마사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끈적이는 오일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도씨 오일을 구매해서 피부 마사지를 해보세요. 수렴 효과도 있고 유분감이 적으면서 굉장히 가볍게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지성 피부 또 여드름 피부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오일이 포도씨 오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도씨 오일에도 비타민 E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 방지,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입니다. 클렌징 효과가 뛰어난 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구씨 오일, 네, 그것과 함께 블렌딩을 해서 포도씨 오일과 함께 블렌딩을 해주게 되면 클렌징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기를 지운다라고 할 때 그런 클렌징 오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가 포도씨 오일, 살구씨 오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의 특징은요,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인체 피지 성분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왁스 에스테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하고 아주 친숙해요. 그래서 인체 피지가 모자라시는 건조 피부도 괜찮고요. 인체 피지 성분이 너무 넘쳐나는 지성 피부도 괜찮습니다. 자연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오일이 호호바 오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캐리어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피지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피부에 발라주었을 때 자연스럽게 침투가 되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요. 안전성도 높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 품질도 오래 보존된다고 하는 것도 호호바 오일의 장점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항균 작용, 피지 조절, 염증 억제 이런 다양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호호바 오일이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도 그 스윗 아몬드 오일만큼이나 많이 찾는 오일입니다. 물론 호호바 오일은 스윗 아몬드 오일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오일 측에 속하죠. 네, 호호바 오일 알아보았고요. 마카다미아 오일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은 팔미트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피부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 성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피부의 지질 차단층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생성이 감소가 되면서 더욱더 건조해지는 그런 노화 피부가 되잖아요. 그런 노화 피부, 건조 피부에 적합한 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향이 조금 강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은
넛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너트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카다미아 오일은요, 피부에 열을 내는 오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겨울에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사용감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낙에 가벼운 그런 사용감이 있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오일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있는 게 마카다미아 오일입니다. 겨울에는 이런 마카다미아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오일들을 노화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즈힙 오일 볼게요. 로즈힙 오일은 여성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오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즈힙 오일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로즈힙 오일은 캐리어 오일이고 식물성 오일입니다. 로즈힙 오일은 여성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요인이 피부 조직의 재생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라든지 수술 후에 흉터가 있다든지 화상이 있다든지 그런 조직의 재생에 유익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게 로즈힙 오일이에요. 우리가 눈이라든지 입 쪽으로 잔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고 그런 잔주름이 생긴 곳이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잔주름이 더 건조해지면서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에도 로즈힙 오일을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켈로이드 피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켈로이드 피부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게 되니까 켈로이드 피부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로즈힙 오일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 대신 로즈힙 오일은요,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또 로즈힙 오일도 마찬가지로 영양 성분이 높은 그런 캐리어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산패 속도가 빠르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보관하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오일, 네, 로즈힙 오일, 그 다음에 달맞이꽃 종자유, 보리지 오일,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고요. 나머지 오일들도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센셜 오일에 비해서 이 캐리어 오일은 산화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인트 존스 워터 오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퓨즈드 오일인데요. 인퓨즈드 오일은 해바라기 씨 오일이나 호호바 씨 오일에다가 이런 그 원료를 넣어서 우려내는 방식으로 만든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인트 존스 워터 오일과 카렌듈라 오일이 대표적으로 인퓨즈한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인트 존스 워터 오일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염증 피부일 때 많이 씁니다. 항염증 작용, 독소 배출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오일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세인트 존스 워터 오일에 있는 하이페리신 성분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흥분한 신경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그 부위에다가 마사지를 조금 꾸준히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세인트 존스 워터 오일과 또 마찬가지 항염작용이 뛰어난 카렌듈라 오일, 이런 것들을 블렌딩을 해서 발라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알러지나 광감성이 있는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바라기 오일입니다. 해바라기 오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하는 오일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퓨즈 오일로 자주 사용한다라는 말씀은 방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 오일도요, 가격 대비 영양 성분이 많은 오일이에요. 비타민도 많고요. 각종 무기질 함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오일도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오일로도 활용할 때 굉장히 가벼운 그런 사용감을 자랑하는 게 이 해바라기 오일이에요. 피부에 잘 흡수가 되고 유분감이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오일도 이왕이면은 여드름 피부, 지성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끈적임이 영 별로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해바라기 오일이나 포도씨 오일, 이런 것들은 끈적임이 적은 오일이기 때문에 마사지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해바라기 오일도 영양 성분이 많은 오일이다 보니까 산화가 빠릅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점 오일입니다. 메가에서 추출한 오일이 위점 오일인데요. 위점 오일은 그렇게 많은 양 사용하는 오일은 아닙니다만 소량으로 여기저기 많이 블렌딩하는 오일이 위점 오일이기도 해요. 그 이유를 볼게요. 위점 오일에는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이 근육 조직에 축적된 젖산의 비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량이 많은 분들은 근육이 항상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피곤한 근육 조직에 위점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점 오일은 워낙에 향이 강하고 끈적임이 굉장히 강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거의 안 쓰고요. 다른 캐리어 오일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위점 오일은 이 섞는 비율을 굉장히 낮추셔야 됩니다. 10% 미만으로 낮추어서 같이 블렌딩을 해주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근육 조직의 젖산의 비율도 낮춰줄 뿐만이 아니고 또 위점에는 비타민 E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연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캐리어 오일들이 산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위점 오일을 소량 넣어서 산화 방지의 역할도 해주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피부 탄력을 촉진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오일로 마사지 오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위점 오일을 조금 넣어서 피부의 탄력도를 높여주시는 그런 기능으로도 위점 오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위점 오일은 메가씨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글루테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를 요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코코넛 오일입니다. 포화지방산이 다른 캐리어 오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82% 이상 함유가 되어 있는 게 코코넛 오일인데 이런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내에 들어갔을 때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은 다이어트 오일로 활용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캐리어 오일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천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원주민들이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자외선 차단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천연 자외선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코코넛 오일 안에 들어가 있는 카프릴산이라고 하는 성분은 무좀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이런 피부 진균이 발생하는 걸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발 쪽에 어떤 무좀이라든지 진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코코넛 오일과 해당 에센셜 오일을 같이 블렌딩을 해서 꾸준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항목에 있는 심장병이나 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식물성 오일을 식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냉합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오일을 그럴 때 참고하시라는 내용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코코넛 오일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캐리어 오일 13가지를 살펴보았고 간단하게 프로럴 워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볼게요. 프로럴 워터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순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할 때 위로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고 밑으로는 물, 워터를 추출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수용성 허브 추출물이 플로럴 워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이드로졸이에요. 플로럴 워터는 꽃에서 얻어진 수용성 추출물이 플로럴 워터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더 좋고요. 어찌됐든 이 하이드로졸은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적어서 좋고요. 워터이긴 하지만 에센셜 오일 성분이 미량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수로 활용을 하던 미스트로 활용을 하든 살균, 소독, 보습 효과를 갖고 있는 게 하이드로졸 플로럴 워터예요. 그래서 별도로 스킨을 구매하지 않고 이 플로럴 워터를 스킨 대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로럴 워터의 종류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수용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취급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로즈하고 네롤리는 꽃에서 추출한 플로럴 워터죠. 그리고 pH 중성이 한 3.8에서 4.5 정도 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고요. 모든 피부에
두루두루 사용 가능한 그런 워터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즈 워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로즈 워터가 없으면 네롤리 워터는 향이 좋아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염증이 좀 있어요. 트러블이 있어요. 민감해요. 이러신 분들은요. 캐모마일 워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로몬 캐모마일과 점원 캐모마일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증성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에센셜 오일 성분이 캐모마일 워터에 미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워터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라벤더 워터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만큼이나 두루두루 사용하는 그런 워터입니다. 그렇지만 향이 허브 향이 납니다. 그래서 로즈 워터나 네롤리 워터처럼 향이 훌륭하지는 않다. 그 점은 참고해 주세요. 로즈마리 워터는요. 그 역사적으로 헝가리 워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워터가 있습니다. 그 워터에 쓰였던 주 원료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헝가리 워터를 만들 때 로즈마리 워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로즈마리는 샴푸 만들 때 들어가는 주요한 에센셜 오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로즈마리 워터도 헤어 토닉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는 워터다. 이 정도로만 플로럴 워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3가지의 캐리어 오일과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플로럴 워터, 하이드로솔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